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추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방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 지금 9월 정기국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요. 어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호영 대표 연설 도중에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무언가 문자를 주고받는 휴대전화 장면이 포착됐는데 방금 보여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 보도가 한 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노출된 데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등등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피감 기관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거냐. 포털 뉴스 편집 개입 시도다. 언론 통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 어떠신지 좀 들어보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항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항의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들어오라고 해. 요 말이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윤영찬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 내용은 첫 번째 하자마자 메인 화면에 첫 번째로 띄워졌고, 네. 그다음에 그 전날 했던 이낙연 대표의 연설은 첫 화면에 메인 화면에 뜨지 않고 두 번째 아이템으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포털 사이트의 대표를 들어오라고 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본인이 마음에 맞지 않거나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 기관에 대해서 뭔가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는 언론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언론사에 제공한 기사들을 AI가 지금 작동해서 그걸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누가 어떤 기사가 먼저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올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알고리즘을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까지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관계자를 불러서 뭔가 질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보좌관이 전화해서 이렇게 왜 공정하지 않게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의원실로 불러서 뭔가 하려는 의도가 보여지는 그런 문자를 보냈다가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윤영찬 의원이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이제 사과를 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네. 잘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요. 이런 행동이 국회의원들한테 보이지면 보여질수록 갑질한다는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피감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실로 불러가지고 뭔가 의도적으로 얘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항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이 될 수 있는 곳을 불을 넣어서 압박을 가하려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지점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게다가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 상대 포털 사이트죠. 네이버 출신에다가 바로 이전에는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지냈던 바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건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윤영찬 의원의 이제까지의 직업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이게 왜 문제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분이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하셨습니다. 기자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거든요. 언론 자유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부르짖으셨던 전직 기자가 이제 본인의 지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언론이나 포털을 이렇게 압박할 수 있다는 것, 그야말로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는 말이 딱 맞는 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커리어가 이제 국내 대형 포털의 부사장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바로 그 포털입니다. 이 해당 뉴스가 게시된 곳은 아닌데, 그렇다면 윤영찬 부사장은 본인이 포털에 있을 때 정치인들이 이렇게 압박하면 메인 뉴스 노출을 바꿔줬는가?
이 포털 뉴스에 대한 신뢰성을 국민들이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윤영찬 의원이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고요. 다음 직업이 바로 청와대 홍보수석이죠. 청와대에 있을 때는 과연 얼마나 많은 담당자들을 들어오라 해서 뭐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홍보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민주적이고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윤영찬 의원이 담당자 들어오라 하세요 한 것처럼 포털이나 언론 담당자를 들어오라고 해서 항의하는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진 것일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의 지금 직업은 초선 국회의원입니다. 3선, 4선 하신 분 아니에요. 국회의원 되신 지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어디서 보고 배우신 것일까? 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피감기관 의원실로 불러서 항의하는 게 초선이 바로 알 정도로 관행인 것일까 하는 부분. 이분이 거쳐온 4가지 직업 모두 이 행동과는 상당히 상충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윤영찬 의원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사실 어제 본회의 끝나자마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고 또 어제 과방위 상임위도 열렸는데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그 전날에 있었던 연설 기사는 포털에 안 떴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기사는 바로 떴다. 그래서 과방위원으로서 기계적 균형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의견을 전달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오늘은 사과를 했습니다. 이 논란 매우 송구하다. 자신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 같은 윤영찬 의원의 해명, 또 입장, 사과 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혼나고 사과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엄중하게 주의 주겠다는 말이 나오자 이 윤영찬 의원도 사과를 한 건데 네. 이왕 이렇게 사과할 거였다면 처음 이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어제 바로 이 같은 사과의 태도를 보이는 게 논란을 좀 잠재우는 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일단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지지자들 믿고 끝까지 가보다가 뭔가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야만 뒤늦게 피치 못하게 사과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신임 당대표인 저는 이낙연 대표가 중심을 잘 잡았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주의를 받고 윤영찬 의원도 늦은 감이 있지만 사과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합니다. 뭐 여야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언론이 불공정하다. 우리가 언론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피해 의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과 정치권이 수평적인 자세에서 대화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영찬 의원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건 해당 포털 사이트와 수평적인 자세에서 대화를 하려고 본 것이 아니라 너무한다, 항의해 주세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 말에서 읽히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 내가 포털 사이트나 언론보다 위에 있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언론에게 정말 혼을 내주겠다는 그런 태도가 보이기 때문에 야당도 지적하는 것이고 네. 국민들도 깜짝 놀란 것이거든요. 언론과 정치권이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정치권을 견제하는 만큼 정치권도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뭐라 할 자유와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이런 식의 들어오라 마라 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사과를 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안,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같은 어떤 그 뉴스 편집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2015년부터 인공지능, AI가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사가 기계적으로 배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다음 창업자인 이재용 씨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유니온의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 분명히 잘못됐다. 그런데 AI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은 AI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그리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AI 탓으로 하는 것은 포털이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래도 교수님 전문 분야이시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이재용 이분이 말씀을 하셔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의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뭐 예를 들면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에 대해서 논란이 됐을 때 계속 불만을 제기했던 것도 이런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정당에 양쪽 다 마찬가지 여야가 다 본인들의 정당에 불리한 기사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자꾸 위로 가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기사는 뒤로 빠지고 이런
이런 부분에 계속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AI 작동하는 이 알고리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돌아가는 작동이라는 것은 AI가 작동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뒤에 깔아줘야 돼. 그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알고리즘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사를 맨 위로 올릴 거냐를 결정해요. 물론 사람이 개입하지는 않죠. 그런데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는 사람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는지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언론학자들이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 전문가들도 많은 부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공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논란이 돼서. 그런데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우리 이제 중요 포털 사이트는 알고리즘 공개를 안 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검증을 받으라는 거죠. 알고리즘이 정말 공정하게 제작이 돼서 어떤 기사가 가장 먼저 올라가고 어떤 기사가 뒤로 빠지고 또 뭐 이렇게 실시간 검색 같은 게 어떤 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알고리즘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의심이 된다라는 그건 이제 제가 볼 때 여야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다음이나 아니면 이런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들이 어쨌든 뉴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뉴스를 거기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 누구든지 제3의 기관에서 봐서 공정하게 알고리즘이 작성돼 있다는 것을 좀 인정받도록 하는 검증의 과정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포털이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AI 검색 기능 등등을 추가를 했고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바일로 접속하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뉴스 화면을 첫 화면에서는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기준점 같은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영찬 의원의 이 논란 때문이었겠죠. 오늘 국회 과방위원회는 파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불참 의사 밝히고 자리를 옮겨서 윤 의원 상임위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뭐 관련 문제가 있는 만큼 일단 이 사보임을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가 그렇게까지 확대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윤 의원이 사과했잖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행동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고 또 이낙연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이 되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 만약에 윤 의원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기사를 내리게 했다거나 아니면 기사를 쓰게 했다거나 이러면 정말 그건 큰 문제도 그거는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뭐 이런 말을 한 것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뭐 말투로 봐서 들어오라고 해. 이 말투 자체는 사실 어떤 포털 기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해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정말 뭐 언론에 압력을 가해서 뭔가 압력을 행사한 걸로 결과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비판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국회의원도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또 피감기관에 이런 문자 보내거나 이랬을 때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그냥 이런 갑질 형태가 있어 왔던 것이 일반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뭐 비판하는 건 충분히 저는 뭐 이해하고요. 다만 그거 가지고 사보임을 하고 뭐 사퇴를 하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이 민주당 신임 지도부 출범한 지 이제 열흘 정도 됐는데 굉장히 좀 힘듭니다. 출범하자마자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윤영찬 의원까지 연일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 오늘 이 대표가 발빠르게 공개적으로 윤 의원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 인식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우선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사태 같은 경우는 특히 20대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병역은 온 국민에 있어서 영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같은 그런 힘든 역경을 정부 여당이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걸 이낙연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사안을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윤영찬 의원 처음에는 별로 사과할 뜻이 없어 보였거든요. 본인의 신상 발언 통해서도 내가 질문할 자격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 정서와 대다수의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낙연 대표가 참 이 기본적인 어떤 바닥 민심을 잘 읽는 그런 데 있어서는 좀 탁월한 재능이 있는 정치인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나마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서 윤영찬 의원 논란 같은 경우도 조금은 불길이 덜 번진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말을 한 게
오해 사거나 걱정드리는 언동을 조심해야 된다고도 덧붙였어요. 저는 이 말이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초래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경고성 메시지로 읽히는데,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에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다 했다가 실제로 팩트체크가 다시 됐죠. 알고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미필 비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명수로 따지면 3배나 더 됐죠, 국민의힘보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에 더 악재가 될 수 있다. 조금 신중한 자세로 정부 여당답게, 거대 여당답게 겸허하게 이 말들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지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이낙연 대표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7개월밖에 당대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어떤 흔들리는 여론 지형이 반드시 내년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끼칠 텐데, 결국 이낙연 대표 임기의 이 성적표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차치하고서라도 만에 하나 서울시장을 야당에게 뺏기게 된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표였던 이낙연 대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전국적인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성 발언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판단 적절하다, 이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